자, 그럼 이제 우리 활동 한번 그렇죠. 알아볼까요? 네, 제 본 게임이죠. 네, 땅땅땅 하셨어요. 네, 네. 결정, 이제 활동 알아보도록. 감사합니다. 자, 활동은 일단 저희가 일단 쌓기나무 활동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뭐를 소개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엄마표 선생님들도 똑같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활동이 많은데 그렇죠. 우리 애한테 딱 적당한 단계별로 맞는 2단계에 맞는 활동은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쌓기나무 활동들을 대충 몇 단계 정도로 좀 묻고 그 단계에서 좀 꼭 필요한 어떤 핵심적인 활동과 그 활동의 목표들 이런 것들을 조금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해요. 빌딩이라고 합니다. 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쌓기라는 네. 빌딩이에요. 빌딩. 자, 그러면 이제 빌딩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처음에 이걸 그냥 만지고 막 쌓고 노는 단계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유하고 영하일수록 더한데요. 이걸 쌓을 때 아무런 법칙도 없어요. 그냥 쌓고 무너뜨리고 다시 쌓고 던지고 만져보고 이게 아이들이 하는 활동입니다. 그렇죠. 쌓고 쓰러뜨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재밌어 그렇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저희가 영하 때 주로 하는 활동인데 그렇죠. 소근육 발달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방향이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쌓게 하지만 네. 나중에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조금 더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금씩 규칙을 좀 제한해 주세요. 네.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는 최대한 높고 안 쓰러지는 모양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높고 안 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막 고민하겠죠. 높고 안 쓰러지려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뭘 많이 놓으면 안 되겠다. 네. 밑에 조금 탄탄하게 만들고 위에는 좀 좁아지는 모양이 좀 더 네. 안정된다. 네. 이런 걸 느끼게 한다든지. 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앞으로는 쌓기나무를 요렇게 엇갈리게 쌓지 말고 네. 면과 면끼리는 꼭 만나게. 맞닿게 쌓아보자 이렇게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초등에서 언급되는 모든 쌓기나무는 다 요렇게 쌓아요. 네. 암묵적으로 요렇게 그렇죠. 약속을 하죠. 예, 약속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면과 면이 맞닿게 쌓아야 실제로 위안면 모양이 정확하게 관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조금씩 조건을 강화하면서 자, 이렇게 쌓는 활동을 하고 무너뜨리는 활동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제일 대표적인 좀 간단한 활동이 하나 있죠. 네. 자, 간단한 활동이 이제 뭐 엄마분들도 많이 하시는 그냥 높이 쌓기 이것도 좋은데요. 그걸 이제 조금만 더 응용한 활동입니다. 네. 이게 소마큐브로 하는 탑쌓기 활동인데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지금 원희쌤하고 제가 탑쌓기 경쟁을 할 건데요. 어떤 탑을 쌓으면 이기냐면요. 네. 높은 탑을 쌓으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면은 낮은 탑을 쌓으면 이긴다도 할 수 있는데 그건 그렇죠. 활동 목적이 달라요. 네네. 네, 높은 탑을 쌓는데 한번 시작하고 해볼까요? 네. 준비. 중간에 쓰러지면 지는 무조건 거예요. 지는 무조건 거죠?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제가 또 이런 게임에는 네.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부터 좀 불안하죠? 네. 또 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네. 지금 색깔 있는 게 접니다. 네. 저한테 거실 분들은 거세요. 네. 자, 여기서. 잠깐, 높은데? 잠깐만요. 자,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자, 이렇게 되면은 지는 겁니다. 잠깐만, 저도. 저는 그럼 이왕 지셨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원생님이 제가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비겁하게.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짝 봤어요. 정말 조금 봤어요. 쓰러지는 걸 보고 하지만, 네. 여기서 딱 느껴지시는 게 뭐죠? 우리가 높이 쌓다 보면은, 높이 쌓으려면 불안정하게 쌓게 돼요. 그렇죠. 불안정하게 쌓게 되기 때문에, 네. 불안정하게 싸우면 유리할 것 같지만 불안정하게 싸우면 뭐가 문제죠? 네. 중간에 쓰러지죠. 쓰러질 수가 근데 너무 있죠. 막 싸우신 것 같은데, 이건? 근데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그래, 쌌습니다. 무게중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쌓는 게 어딨어, 이거 초록색. 너무 이상하네. 저의 탁월한 균형 감각을 믿었는데 결국 졌죠. 네. 결국 졌는데 네. 원생님이 또 워낙 게임을 치시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까 좀 연기하신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아니에요? 않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면 만약에 이걸 반대로 낮은 거, 네. 낮게 쌓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게 그러면 쌓으려고 하면은 최대한 바닥을 평평하게. 예, 바닥 이렇게 그리고 좀 이렇게 많이 보통은 이 밑에 그 칸수를 제한을 하거든요. 그렇죠, 맞죠. 예, 제한하는데 네, 맞아요. 뭐 3x3으로 제한을 4 곱하기 한다든지 3이라 치면. 예. 네. 그러면 최대한 이렇게 꽉 짜여지게 이렇게 쌓겠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고 네. 그럼 이 두 가지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빌딩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네. 실제로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입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떨 때 안정되게 쌓일 수 있고 어떨 때 불안정해지는지 아이들이 이 교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쌓으면 높이는 쌓을 수 있지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정되게 쌓으려면은 꼼꼼하게 빈틈 없이 쌓아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걸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과정이 이 첫 번째 단계인 빌딩, 즉 쌓기 단계입니다. 네, 1단계. 네, 1단계고요. 네. 자, 부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나봐요. 네. 큰 그림이시라고 지금. 네, 그럼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와, 저희가 벌써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2단계는 인지입니다. 인지. 네. 자, 인지는 제가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딱 알 거예요. 네. 자, 보면은 제가 원희쌤하고 이 활동만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원희쌤도 이걸 가져가시고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개수를 이렇게 6개로 합시다. 6개. 네. 6개로 하고 이거는 교과서 활동을 응용한 거예요. 네, 제가 제가 여기다가 네. 이 모양을 하나 만들 거예요. 네, 보지 않을게요. 빨간색 하나와 흰색 5개를 네. 이용해서 네. 그 다음에 이걸 원희쌤이 보지 않게 하고 네. 원희쌤한테 3초 동안 보여줄 거예요. 3초? 네. 자, 알겠습니다. 시작. 2, 3. 자, 그리고 원희쌤님이 잠깐만. 똑같이 만드는 어머, 거예요. 어떡해. 자, 뭐였지? 원희쌤이 잠깐만, 과연 잠깐 뭐였지? 똑같이 만든지 한번 지켜보세요. 자, 그러면 딱 보시면은 이럴 줄 알았어. 요거는 보시면 아무리 봐도 똑같다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그죠? 지금 이거 생각했는데. 네. 네, 이거네요. 자, 근데 실제로 아이들한테는 3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 한 10초 정도라고 개수도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조정해 주세요. 네네네네. 처음엔 2개, 3개로 시작을 하고 점점 늘어가는 건 맞는데 자, 이 활동은 제가 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지는 결국 뭐냐면은 네. 자기가 이 모양이 다른 모양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고 이 모양이 어떤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능력이에요. 네. 자, 이걸 근데 설명한 게 아니고 방금은 어땠어요? 딱 이걸 딱 끝내고 나서 이 짧은 시간에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자기 스스로 기억하려고 해요. 맞아요. 그럼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달라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자에다가 이렇게 하나 붙었고 빨간색이 위에 붙어 있는데 제일 가운데에 2층에 이게 붙었네. 네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스스로 기억을 해서 그 모양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하겠죠. 저는 이제 이 모양을 보통 아이들하고는 하트 모양, 뭐 의자 모양이라 하거든요. 네네. 그럼 저는 하트가 2개가 있구나는 기억했는데, 네. 요게 지금 바뀌었네요. 그렇죠. 요거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 모양을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인지 과정입니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갖다 그러면 어떻게 기억을 할래? 너가 잘못 기억했다면은 다시 어떻게 기억해야 이걸 짧은 시간에 네가 이 모양을 다른 모양과 구분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 소마 큐브도 마찬가지로 네. 이 모양과 이 모양을 갖다가 사실은 이 다양한 모양에서 관찰해도 되게 모양이 달라지지만 결국에 이거 한 모양인데 요거는 왜 이렇게 돌아가도 다 똑같은 똑같은 모양일까? 모양일까?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는 왜 다른 다른 모양일까? 모양일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단계가 인지라는 2단계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1단계와 2단계는 보통 병행해서 우리가 유아 단계에 해주는 게 좋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근데 문제에서도 보면 같은 모양을 뭐 이렇게 놓고 똑같은 걸 찾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많아요. 실제로. 어렵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2단계. 네.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제가 측정이라고 부르는 단계인데, 3단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보는 단계예요. 네. 이 쌓기나무의 수를 세는 게 뭐가 어렵냐 하지만, 쌓기나무의 수가 많아지면은, 제가 그냥 소마큐브로 아무 모양이나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럼 이걸 그냥 딱 이렇게, 딱 보고는, 바로, 이거 10몇 개 이렇게 딱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럼 이걸 이제 쌓는 방법을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를 합니다. 알려주죠. 예를 들면은, 층별로 세봐라. 그렇죠. 1층에 5개, 2층에 4개, 3층에 3개, 이런 식으로 네. 층별로 만들어봐라. 네. 그 다음에 또 자리별로, 뭐 이 자리에 자리에 1개, 하나, 3개, 3개, 4개. 이렇게 더해봐라. 네. 그 다음엔 또 여기 있는 모양 옮겨가지고 모양을 단순하게 해서 묶어서 세봐라. 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고력에 많이 나오는 보이는 모양과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를 구분해서 해봐라. 네. 아니면 또 우리가 전체 쌓기나무 모양을 먼저 구한 다음에 보이는 모양을 빼서 보이지 않는 않는 거. 쌓기나무의 개수를 추론해봐라. 네. 뭐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는 아이들이 이 쌓기나무를 갖다가 직접 자기가 만든 모양의 개수를 세보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모양이 양적으로 어떤지 빠르게 측정하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가장 좋은지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 측정 단위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부피로 연계가 되고. 그렇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결국에는 쌓기나무 몇 개짜리의 크기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 같은 경우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여기서도 보시면은 네. 이 밑에 2층이 사실은 있어야 이 위에 게 있을 수 있다는 맞아요. 걸 공중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경험적으로 조금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교구 활동을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해주고
보이는 쌓기나무와 보이지 않는 쌓기나무를 다양한 방향에서 실제로 이렇게 세워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유효하다고 보고, 네. 지면 활동으로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네. 생각에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 자, 마지막 단계는요, 마지막 단계는 설계와 표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설계와 표현은 이제 아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왔던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위압면 모양을 보고 개수를 알아맞힌다든지, 그 다음에 쌓기표라 그러죠, 쌓기표. 쌓기표. 우리가 그렇죠. 이제 보면은 그 몇 개, 쌓기표가 여기 나오죠? 네, 여기 나와요. 네. 자, 뭐, 요건가요? 아, 요거다. 네. 여기 있는 이런 각 자리에 몇 개씩 쌓여 있는지를 보고 이것대로 똑같이 쌓아보는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 보면은 그 우리가 입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익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 입체는 평면이랑 다르게 되게 다양한 방식이 있죠. 전개도도 있고 겨냥도도 네. 있고 또 그다음 위압면 모양도 있고 뭐 투상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만큼 입체는 평면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겨냥도가 유효하고 네. 어떤 경우에는 전개도가 유효하고 어떤 그렇죠. 경우에는 위압맵이 유용한데 네. 우리가 실제로 건물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덩치가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위압면 모양으로 표현을 해요. 위압면 모양을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모양을 추론하기가 가장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위압면 모양을 보고 전체 개수와 전체 모양을 추론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초대형 쌓기나무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6학년에서 한 단원이 나왔었죠. 6학년 한 단원을 배우는 게 보통은 한 3주나 2주 정도 되죠, 학교에서. 네. 근데 그 사이에 그 모든 걸 단계적으로 다 구해보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교구나 플라토 같은 교재를 통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이거의 수준을 높이면서 위압력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땐 초등 저학년부터 6학년까지 조금씩 단계를 높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 구성되어 있는 교재나 교구를 택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쌓기나무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게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라톤은 기본으로 하셔야죠. 네, 플라토는 쌓기나무를 하기에 가장 괜찮은 교재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난이도는 물론 좀 많이 쉽습니다. 아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네. 네.